신규 종목을 하나 편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단기 종목은 아니고 제가 지난주부터 강조를 드렸던 7월부터 현금을 다시 써야 되니까 현금을 좀 구비를 해둬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종목을 오늘 1차 매수를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집중하세요. 신규 종목 매수 신호부터 전송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진입할 종목은 라는 종목입니다. 매수 신호 전송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매매를 했던 단기 종목들과는 다르게 이런 스윙 중장기 매집이라고 말씀드리는 종목은 분명하게 비중을 태우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한 번에 1차 매수에서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3차 매수까지 열어두고 계속해서 비중을 늘려갈 종목인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2025년은 저는 분명히 상승장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치만 중요한 건 모든 테마와 모든 종목이 올라갈 거라고 보진 않아요. 솔직하게 그 주도주의 조건을 충족할 테마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저희는 그에 대한 분명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하반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월 10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미국의 3대 증시가 상승 마감했어요. 다우지수가 0.49% 상승, 나스닥 종합 0.94%, S&P 500은 0.61%,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44%. 미국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꽤나 긍정적인 하루였다. 엔비디아가 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한 데에 이어서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를 한 번 더 경신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거를 왜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에는 트럼프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흔히 우리가 타코 트럼프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겁먹고 있는 트럼프, 이런 내용들에 대해 생긴 수식어인데, 트럼프가 공격적인 발언을 한다고 해도 다시금 트럼프는 되돌릴 것이야, 트럼프의 말을 믿을 수 없어, 결국은 또 잘 되겠지, 이러한 인식이 박히면서 시장에서 타격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매수세가 몰리는, 어찌 보면 좀 비이성적인 장세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뭐냐, 트럼프는 지금 국가별 상호관세가 아니라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구리에 대한 50% 관세를 발표를 했고, 바이오에 대한 관세,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조만간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매수세가 몰리는 것은 맞지만 해당 품목별 관세에 대한 내용들에 따라서 분명 다시금 술렁이는 장세가 올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은 우리가 언제든지 열어두어야 한다는 걸 여러분들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어제 단기 종목으로 화장품 관련주 중에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나름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서 음봉이 한 차례 나와도 사실 문제될 거 없고, 단기 종목이라 크게 먹을 생각까지는 없겠지만 최소한 5%에서 8% 정도 수익권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공식 매수가 대비해서는 한 2% 정도 수익권인데 오늘 흐름 차분하게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규 종목을 하나 편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단기 종목은 아니고 제가 지난주부터 강조를 드렸던 7월부터 현금을 다시 써야 되니까 현금을 좀 구비를 해둬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종목을 오늘 1차 매수를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월 10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집중하세요. 신규 종목 매수 신호부터 전송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진입할 종목은 라는 종목입니다. 매수 신호 전송드리겠습니다. 사인에도 나와있듯이 중장기적 모멘텀을 지닌 종목인 만큼 추후 저희가 진입한 1차 매수가를 기준으로 분할 매수에 대한 전략표 플러스 리포트를 다시 메신저를 통해 안내를 드릴 거예요.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내용만 설명을 한번 드리면은, 저희가 최근에 매매를 했던 단기 종목들과는 다르게 이런 스윙 중장기 매집이라고 말씀드리는 종목은 분명하게 비중을 태우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한 번에 1차 매수에서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3차 매수까지 열어두고 계속해서 비중을 늘려갈 종목인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더 빠질 것 같은데 더 오를 것 같은데 1% 2% 혹은 3, 4%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무 분석할 필요 없습니다. 차트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분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호가에서 1차 매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서 증시가 빠지면, 종목이 빠지면 빠지는 대로 모아가는 거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하는 거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2025년은 저는 분명히 상승장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치만 중요한 건 모든 테마와 모든 종목이 올라갈 거라고 보진 않아요. 솔직하게 그 주도주의 조건을 충족할 테마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저희는 그에 대한 분명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하반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반기가 시작된 상황에서 저희가 집중해야 될 관점은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 정도로 나눠
나눠볼 수 있겠는데, 자, 첫 번째, 상승장은 지금 끝이 아닌 초입 구간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기서 외국인이 관심을 갖는 굵직한 테마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저는 큽니다. 지금 증시에서 보면 알겠지만 대형주 위주의 급등이 많이 나오면서 외국인의 수급을 활용해서 지금 엄청난 시세가 나오고 있는 대형 테마들 위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장의 유동성이 매우 강하다. 각종 변수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악재가 터졌다, 증시 많이 빠지겠다,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어디까지 빠지는지 보고 이 해결 과정을 통해서 증시가 어떤 반등 과정을 거치고 고점을 돌파할 건지 이 과정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 과정에 대한 상승이 상승장의 일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와 변수는 우리가 기회로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무서워해야 되는 게 아닌 거죠. 그 악재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정에 집중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집중하는 건 이 두 가지 관점입니다. 시장을 봤을 때.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외국인 계속 외국인 떠들고 있는데, 그러한 외국인은 어디에 관심이 많을 것이냐, 저는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하반기 주도주의 조건은 무엇일 것이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다고 봐요. 첫 번째, 2분기 실적 시즌. 최근 반등이 나온 주도주들이 이에 대한 근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증시를 겨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증시가 조정 후 다시금 고점까지 올라갈 때 반등이 나온 테마의 공통점 딱 하나였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2025년 실적에 대한 기대가 큰 종목 혹은 테마들이다. 그렇기에 관세에 대한 여파를 아직은 100%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실적에 대한 초점을 많이 두고 있구나, 그게 주도주의 큰 조건이겠구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야, 결국 정책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고 대선 장세는 끝났는데 왜 지금 정책주를 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건 틀렸다고 봐요. 오히려 후보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했던 공약들이 지금 실제로 실현되는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당장 주식시장만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하나 변해가는 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공약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 대한 주목도가 저는 오히려 지금 더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이 정책에 대한 내용 우리가 분명히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굵직한 정책일수록 좋을 거고 수출에 대한 정책일수록 우리가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도 함께 따져봐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약간 부가적인 요인을 함께 꼽아본다고 하면은 증시가 올라간다고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 몇 개 있기야 있어요. 사실은 그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잖아. 그래서 그런 구조에 대해서도 함께 저는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담아야 할 종목 및 테마는 무엇이냐? 제가 지금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결국 첫 번째는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모멘텀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2025년 실적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관점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국내 소비 행사라거나 혹은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일정이 저는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은 우리가 지금 매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테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결국은 반도체는 증시가 밸류업이 된다고 하면 함께 밸류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반도체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기가 좀 많이 부족하죠. 사실 반도체는 명실상부 국가 주도 산업이에요. 그리고 AI에 이어서 정책적인 내용이 안 따라올 수가 없는 내용이고, 이제는 하반기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한국이 잘하고 있던 거를 더 살려야 되고 결국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부각을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가장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업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관세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악재가 나올 시에 기회로 판단을 하고 그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매매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올 거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좀 해보면은 하반기 장세에 대해 어떤 포인트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 구조에 대해 따져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저희 AP가 생각하는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부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았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튼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7월 8일, 7월 9일 관세에 대한 내용이 나온 후 현금을 쓸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부터 해가지고 저희는 매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시나리오를 세웠고 성공적으로 매매를 한 내용을 토대로 제가 나름대로 얻은 게 있고 증시를 보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생긴 게 있고, 하반기에는 그 이상의 수익을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하반기는 더욱더 집중해서 한번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